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6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학내 유민지입니다. 네, 저는 분야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우 하는 소리를 안 했죠. 네. 왜죠?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아, 그렇죠.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8주년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기리기 위해서 네. 오늘은 5.18 특집. 아, 그렇죠. 5.18 특집 미디어 탈곡기를 준비했습니다. 종편이 왜 계속해서 저렇게 막말을 하는 줄 아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안 해서야. 그래서 민언연이 준비했어. 시민들의 방송심의위원회.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방송심의를 해보려고 해. 언제냐고? 5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 국민TV 카페 오네요. 언론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민주언론 시민연합. 오늘 5월 18일이잖아요. 저 유부유부쇼 하나 잠깐 간단하게 5.18이면요. 네. 신문들이 어떤 이런 중요한 기념일 때 어떻게 다룰까요? 일간지가 어떻게 할까요? 특집 특집 아니면 일면 뭐 이렇게. 일면 또 관련된 진실에 대한 또 단독 보도 막 이런 것도 기획 네네. 기사 그렇죠. 또 뭐 사설. 그래요. 자, 그러면 퀴즈. 예. 이런 거를 네. 전혀 하지 않은 언론은 어디일까요? 전혀 몇 군데 있나요? 두 군데입니다. 동아조선. 조선동아. 아닙니다. 오와 아니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네, 조선중앙. 정답입니다. 아 진짜. 여러분 요즘에 동화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동화가 있습니다. 있구나. 그래요? 그런데 동화는요. 동아일보는 5.18 기획을요. 네. 며칠에 걸쳐서 했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오늘 5월 18일에는 박관현 열사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박관현 열사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잘 몰라요, 솔직히. 그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는데 음. 5.18 광주나고 그때 연행에 대해서 구속되어 있을 때 40일 동안 단식을 하다가 옥중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오늘 기사도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5.18이 지난 박관현 열사가 이제 사망한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분석한 거예요. 정보 분석을 쭉 했는데 박관현 열사의 사망이 이 한국 대학생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확하게 이 5.18에 대한 내용들이 정부에 듣는 전두환 정부가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이게 큰 불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이어져 간 거죠. 대학생들이 그 얘기를 듣고 광주 얘기를 듣고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그런 죄책감이나 또 분노 그리고 이런 걸로 더 크게 일어나면서 87년 6월 항쟁까지 이제 이어지는 흐름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내용까지 다뤘습니다. 자, 근데요. 아까 조선중앙. 참, 얘는 반성이 없는 거죠. 조선일보랑 중앙일보는 딱 사진 하나 실었어요. 뭐? 그 원래 5.18을 앞두고요. 5.18 전에 이제 유가족들이나 이런 5.18 참배가 있어요. 참배에서 그 전에도 이제 행사를 하는 거 전야제도 행사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 주간이 5.18 기념일을 앞둔 주간이 이제 5.18 그 단체들이나 뭐 유족들 뭐 기념제나 이런 데서 다 행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묘비에 가서 뭐 참배를 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진을 하나씩 실었습니다. 조선이랑 와, 정말. 중앙. 사진은 사진 기사입니다. 와. 내용은 없습니다. 와. 언급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그냥. 느낌만. 근데요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5.18 앞두고요. 좀 사건이 좀 있었어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네. 그 광주 유족들을 만나러 내려가서 이제 네. 군이 어쨌든 5.18 당시에는 군이 시민들에게 총을 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다고 내려갔고 그랬는데 이제 그 5.18 유족분들이나 이런 단체에서 계속 5.18을 왜곡해왔던 그 서차관 날려라. 네.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항의를 받고 이제 원래 일정은 이제 참배까지 하고 가기로 했는데 참배는 하지 않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슈죠. 어쨌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선일보가 다뤘어요. 중앙일보 다루지 않았어요. 조선일보는 한 100자 정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왔다 갔더라 뭐 이런 얘기. 유족들한테 사과하고 갔더라 뭐 이런 얘기만. 자체 사진도 아니고 뭐 통신사 사진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 건가요? 이건 사진도 없어요. 아, 그래요? 이건 어저께 아니라 좀 전일이어서 사진도 없으니까
지금 5.18을 앞두고 한 일주일,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 정도를요, 네. 기획 기사를 계속 내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렇죠. 얼마 전에는 한겨레 신문이 얼마 전에 그 성폭력, 네네네. 당시 군인들이 집단으로 데리고 가서 여성들을 성폭행했다. 네. 그리고 정대하 기자가. 그게 이제 미투 형태로 이제 고발이 되면서 지금 불거지기 시작했죠. 어떤 미투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이제 증언을 하게 됐다. 이러면서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이런 게 한겨레에서 계속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진실 이런 것들 한겨레 계속 조명하고 있어요. 경향신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미공개였던 문서를 밝히면서 거기에 이제 전두환이 실제로 집단 발포의 책임자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를 네. 했었죠. 네. 미국 비밀 군사 외교 문서 3,800여 쪽을 분석을 했대요, 네. 직접. 그래서 미국 정부가 당시 전두환이 학살의 배우자였다고 이미 그때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네. 사실을 한 번 더 이제 보도를 해준 거죠. 그리고 당시에 계속 미국에서 광주를 다룬 거예요. 보면은 네네. 책임자가 전두환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전두환이 이랬다. 전두환은 이렇게 했다. 그렇죠. 당시에 전두환의 얘기는 뭐냐면 최규하가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이희성이 계엄군 사령관이었고 나는 그냥 보안사 사령관일 뿐이지 보안사 업무만 했다 했는데 미국 문서는 다 전두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책임자는 전두환이었다고 하는 거고 당시 이희성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죠. 자 어쨌든 이런 거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획들을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왜 진실을 이게 38년이 됐잖아요. 네. 근데 왜 아직도 진실을 규명하냐. 사실 이게 웃기는 일이거든요. 진실이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 왜? 감추고 은폐한 세력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감추고 은폐한 세력이 그냥 조용히나 있지. 얼마 전에 또 회고록을 냈고 그렇죠. 회고록에서 완전 사실을 왜곡해버렸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네 왜곡됐다 거짓말이다 이거 내지 마라 했더니 그 부분만 까맣게 칠해가지고 또 내고 야 진짜 집요하다. 그래도 또 냈더니 이제 법원이 또 그랬어요. 야 지워라 이거 너 또 잘못했다. 그랬더니 또 이제 그거 지우고 또 내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엄청 집요하죠. 어쨌든 이렇게 진실을 계속 왜곡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이것에 맞서서 어쨌든 계속 진실을 파는 보도들을 언론사들이 기획으로 내고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도 냈다. 5.18 기획 시리즈를 4편, 4편으로 꼭 냈어요. 그런데 조선이랑 중앙은 오늘 당일날 그냥 오늘은 5.18이지 라는 어쩜 굉장히 형식적인 사진 하나 끝.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됐어요 이게. 조선이랑 중앙은요. 원래 5.16 있죠. 5.16 쿠데타잖아요. 그때 특집으로 김종필 전면인 인터뷰 부가 이런 것도 했었던 매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18이 이렇게 그냥 사진 한 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당시 5.18이 언론이 어떻게 왜곡했고 오랜 기간 또 어떻게 왜곡했는가 이런 자기 성찰이 있다면 이런 식의 보도 낼 수 있을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지금 조선일보에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기 성찰 없으면은 폐간해야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성찰했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때문에 민원연 활동가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어. 왜냐고? 막말을 해도 다 봐주거든. 그래서 민원연이 준비했어. 시민들의 방송심의위원회. 여기서 시민들이 방송심의를 해보려고 해. 언제냐고? 5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 국민TV 카페 오네요. 언론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오늘 5.18 특집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선과 중앙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팟캐스트 들으시면 다 아시겠지만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고서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짜뉴스가 어떻게 지금 어떤 양태를 보이고 있고 네. 이거는 팩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체크한 보고서가 이제 나왔습니다. 아 저희 제보가 들어오긴 들어왔었나 봐요. 그렇다고. 지금 약간 얼버무리시는 것 네, 제보는 네. 여러 곳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이게 북한군 개입 시설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쭉 서치해서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봤어요. 북한군 개입설 관련된 유튜브 어떤 뭐가 있을까? 내가 북한군 개입설이라고 쳐야 나오는 게 아니라요. 네. 광주, 5.18 이런 거 쳤을 때
검색되는 그걸 봤는데 자 영상이요. 저희가 너무 많은데 영상이 너무 많은데 좀 몇 개만 대표적으로 이제 상위에 올라가는 애들만 몇 명 추렸어요. 7개를 추렸습니다. 쭉쭉쭉 해서. 네. 그런데 이 7개의 영상 제 내용 제목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 5.18 광주에 난파되었던 북한 특수군 출신 탈북자 인터뷰 이런 제목으로 하나 글이 올라가 있는데 딱 클릭해보면은 예전에 채널 A에서 탈북자 실제로 그 5.18에 내가 참여했었다라고 하는 탈북자 증언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채널 A 종합뉴스에서 사과하고 방심위에서 삭제 조치된 거예요. 자, 이 뉴스가 이미 채널 A 홈페이지에서 내려갔겠죠. 삭제됐죠. 그렇죠. 근데 이 영상이 그대로 사실 증거로 떠돌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네. 이거 지금 이 계정 하나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 그래서 광주에 북한군이 사실은 주도한 거다라고 하는 근거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온 이 영상만 조회수가 얼마일까요? 10,000건? 10,000건. 10만? 10만 건. 이 영상 하나의 조회수는 73만 건입니다. 으아. 너무 놀랍죠? 또 다른 제목 알려드릴게요. 광주 사태에 직접 북한군으로 내려왔던 김명국 씨의 직접 출연 증언. 같은 영상이에요. 네. 똑같은 영상을 또 다른 계정 아이디가 올린 겁니다. 이거 영상 조회수는 41만 회입니다. 채널 A가 참 큰일 했구만. 그렇죠. 큰일 한 거죠. 장난 아니에요, 자기네는 삭제했고 사과했고 했지만 이 영상에는요. 유튜브 영상에는 삭제하고 사과했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었다. 사실 왜곡이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방송사가 그렇게 굉장히 잘 만든 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대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 봐라 언론에도 나왔었다.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는 거다. 여러분들이 좌파 빨갱이들에게 세뇌돼서 사실 이런 게 진실인데 이러면서 다뤄주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채널A만 했습니까? TV조선 했죠. 엄청나겠는데. TV조선 또 이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5.18 광주 사태 시 북괴군이 침투했다는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TV조선 보도 이번엔 임천용 씨가 나왔던 TV조선 보도 이건 또 몇 회일까요? 조회수 100만. 저 50만? 75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롭게 나온 여러 가지 이제 그럼 TV조선이랑 채널A 그래 그거 옛날에 삭제됐던 거 우려 먹었던 거 우리 그냥 빼자. 네네. 너무 많아요. 그걸 계속 올리고 있는 계정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뭐 20만 건 이런 거 다 뺀 겁니다. 그 관련된 영상이. 세상에.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얘네가 계속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뭐 5.18 북한군이 전남도청 지하에서 지휘했다라는 또 증언을 담은 그런 거를 40만 회. 이거 누가 했냐면요. 지금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인 이상로 위원이 있죠. 네. 그 사람이 인터넷 프리덤 뉴스라고 하는 곳에 논설위원으로 있는데 네.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자기가 탈북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40만 회에 달았다. 아니 참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예요. 어쨌든. 이 정도 내는 사람은 아예 거기 어떤 기준선에서 탈락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럼요. 날 개판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리고 북한군 5.18 중계 영상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5.18 당시 영상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북한 사회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서울 광주 누빈 특수군 빨간 셔츠 포착이라는 제목으로요. 또 영상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핵심 내용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북한군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 영상은 무려 59만 회가 조회됐습니다. 59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추모비 북한 추모비 열살에 관련돼서 어쨌든 이게 다 가짜뉴스 내용이에요. 핵심. 네. 이거는 20만 정도가 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지금 제가 몇 개만 뽑았다고 했잖아요. 이 뽑은 영상 조회수만 그냥 단순 합계해봐도 300만 회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맨 처음에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그래서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그러니까 혹하는 몇몇 소수 그룹이 있나 보다 했는데 300만의 조회수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그들만의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는요. 저희가 몇 번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야 포털 세대예요. 포털로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검색하고 이슈를 보지만
그 더 아래 세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세대거든요. 맞아요. 포털을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뭐 지금도 전자제품 사려고 하면 유튜브에 다 검색을 해서 어떤 그럼 바로 일인지, 리뷰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다른 거죠. 근데 그 세대들에게 광주를 검색하면 이런 왜곡된 정보들이 노출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조회수를 뽐내면서. 큰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탈북자가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증언을 들었다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거 하나, 자기가 직접 왔다 뭐 이런 거, 탈북자 발,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무슨 북한 영상을 봤더니 빨간 셔츠, 뭐 이런 헛소리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과연 우리가 이거 맞냐 팩트 체크 한번 해보자 해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을 과연 믿을 수 있는 정보인가? 라고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북한군 투입설에 대해서는요, 당시 전두환을 위시로 하는 그 한국 남한 정부 사람들의 그 일지가 있잖아요. 네. 보고서. 북한의 동향은 없다고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앞서서 북한군이 뭔가 남침을 할 것 같아 라고 한 제보가 일본발 정보로 들어갔어요. 이미 보안사에. 그래서 쭉 동향을 확인해 본 결과 없다.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게 왜 공식 자료 남아있냐. 계엄령을 선포했거든요.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우리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없는데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오간 게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 정부는 없었어. 그럼 한국 정부가 몰랐을 수도 있잖아. 그럼 미국 정부 문서를 봤죠. 미 문서를 봤는데도 없어. 미국이 이제 광주에서 소요가 났다. 광주에서 군인들이 네. 시민들에게 총을 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21일에. 네. 받고 나서 급하게 모여요. 모일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니까. 모여서 우선 맨 먼저 뭘 하냐. 북한의 동향을 먼저 보겠죠. 네. 큰일 나면 저지선이니까 자기네. 그죠. 그 저지선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북한의 동향을 얼른 보는데 특이 동향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견제하자 뭐 이런 얘기의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정부, 미국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그 정보를 자랑했던 곳에서. 네. 없어. 북한군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니 광주까지 왔으면 이미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얘네가 주장하는 것 중에 뭐냐면 그때 당시에 간첩이 한 명 잡혀요. 네. 5월 15일 지나고 5월 한 26일쯤인가 서울역에서 잡히는 간첩이 한 명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이 사람을 그 전두환 정부가 계속 띄우면서 봐라. 광주에 또 왔던 애다. 근데 그 사람은 맨 처음에 자기는 광주를 안 거쳐서 왔거든요. 광주에서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계속 조작되면서 광주에 간첩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변형됐다는 게 이게 제 말이 아니라요. 2007년 국방부가 조사한 진실규명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조합되면서 북한군 침투설로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요. 이런 북한군이 침입했다는 그 탈북자들의 증언이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북한에서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탈북자들은 뭔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비판을 하냐면 탈북자들이 내려오면 생계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측 사회가 인터뷰 한 번 하면 이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극적인 이슈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내려왔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그 사람의 주장 내용 인터뷰를 쭉 모으잖아요. 네. 그럼 내용이 다 달라요. 조금씩 변화해. 원래 맨 처음에 뭐 땅굴을 파고 들어왔는데 두 번째는 뭐 잠수함을 타고 들어오고 뭐 그 접선 장소 다 다른. 그러니까 증언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하니까 또 바뀌고 막 이렇게 피드백 받아서 약간 수정하는. 그래서 최신까지 오면 주장이 이제 A, B, C, D가 이제 다 다른 주장인 거예요.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대본이 없었구나. 아이고. 아니 맨 처음에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뭐 안 된 거죠. 근데 탈북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국정원에서 분명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원래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광주 내려왔다고 하니까 자기가 내려왔던 그 북한군이라 했잖아.
근데 분명 국정원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 하나원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 검증이 됐을 텐데 왜 그런 얘기를 계속하냐? 그리고 국정원이 왜 그런 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 이야기여서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럼 북한 탈북자들의 얘기는 그렇다 쳐. 그럼 또 하나 주장이 뭐가 있냐면 북한에 광주 그 참전한 그 북한 군들을 기리는 열사비가 있다. 그럼 사진이랑 같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가짜 뉴스를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게 지금 청진의 많은 묘지가 청진 묘지가 다 날짜가 80년 몇 월에 죽은 거다. 그래서 이거는 광주에서 죽은 그 열사들, 그 북한군들을 기리는 묘비다. 이런 식의 좀 주장이거든요. 아니 북한군이 없었는데 뭘 북한군을 안다. 이게 증거다 이런 거야. 이거 가지고 증거다. 그런데 우선 그거는 우선은 그거에 대해서요.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그리고 그 북한 정보원을 통해서 현장 조사를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네. 국정원에서. 근데 묘비 속 이름들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연관시킬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특수부대원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특수 임무가 뭐였는지 이게 광주였다라고 공개하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묘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북한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쪽으로 참전시켰는데 거기에 이제 당시에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베트남 전쟁에서 희생된 비행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다가 이국 땅에 묻혀 있었던 그들을 조국에 내려와 인민군 영웅 열사묘에 안치하도록 하신 데에 대해 뜨겁게 회고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날짜에 갑자기 생긴 묘비였다 하면서 이거는 80년 광주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 사실은 굉장히 신빙성 있는 부분은 베트남 전에 참전했다가 이제 희생당한 그 북측의 군인들을 한 번에 데리고 와서 이제 묘비를 만들었다. 거기가 바로 그곳이 아니냐라는 또 하나의 증언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죠. 지금 국정원 발의나 아무도 그게 청진 그 묘가 5.18과 관련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일부가 사진으로 갖고 오면서 자 봐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인터넷에서는요. 마치 이제 과학적 증거이냐 이런 사진들 그리고 아까 탈북자들의 증언 사진 이런 것들이 다 조합되면서 자 봐라 이게 진실이다 이런 식으로 진짜 가짜 뉴스가 진짜인 양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보고서 내용은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빨간 셔츠 제가 아까 한번 언급했잖아요. 네네. 이게 뭐냐면 북한에서 이제 영상이 5.18 영상이 막 나오는데 자기가 그걸 딱 봤더니 빨간 셔츠 입은 사람이 북한 특수 임무를 맡은 공작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원래 북한 사람들은 뭐 빨간 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뭐 무슨 유니폼처럼 그런 게 있나요? 그분의 근거는 네. 중요합니다. 당시 80년에 80년에 일반적인 사람이 빨간 셔츠를 입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끝. 요게 끝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끝이에요. 왜 빨간 셔츠가 북한 특수 임무를 맡은 사람인지는 없고요. 근거는 이거예요. 당시에 평범한 사람이 빨간 셔츠를 입고 돌아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패션이 그런 패션은 없었다. 근데 이거는 패션을 앞서갔거나 아니면 뒤쳐갔거나 지금 길거리에서 비닐 옷을 막 비닐 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죠. 간첩이다. 없는 것처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걸 입으면 그렇지. 박진영이다. 그러니까 아니면 그거예요. 최소한 SM 소속, JYP 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비닐 옷을 입는다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2018년 오늘에 네. 사진을 뭐 영상을 찍었는데 세상에. 갑자기 거기 비닐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혼자 지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말도 안 돼. 쟤 JYP? 봐봐, 쟤는 간첩이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요. 근거가 그거 딱 하나야. 그러면서 뭐야? 모든 영상에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을 막 찾아서 봐, 봐. 이렇게 활약했어. 이렇게 하는 영상이에요. 영상이. 그래서 80년 그 근처에 이제 광주건 서울역이건 막 이렇게 여러 집회가 있은 현장의 영상들을 보면서 자 빨간 애 얘가 먼저 돌 던지고 뒤로 튀지. 야 얘가 선동하는 애야. 빨간 애를 막 계속 집어. 그렇게 해서 보고 있으면 정말 빨간 애만 보여. 그다음부터 저도. 그죠. 아이고. 그런데요. 참. 자 우선 근거가 빨간 옷을 입은 사람. 그럼 북한 사람들은 정말 빨간 옷 티나게. 뭐 그럴 수 있죠. 자기네들이 암호 표시일 수도 있죠. 너무 티나는 자, 나본데요. 빨간 옷을 입은 사람 야 우리 같은 편이야 이러면서 간첩이. 그런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아우 진짜. 자 근데 제가 그래서 우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무슨 빨간 옷을 입고 나왔겠어. 말도 안 되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영상 조회수가 60만 회에 달아요. 아유, 59만 몇천 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다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이걸 다뤄야 되나? 우리 이 5.18 신고센터가 이걸 다뤄야 돼? 하다가 다뤘는데 어쨌든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뤘는데 네. 사람들이 혹한다는 거예요. 빨간 셔츠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인터넷 구글링을 했습니다. 네. 구글링도 아니에요. 그냥 검색 눌렀어요. 네. 뭐라고? 1980년, 음, 79년, 81년 풍경 사진 같은 것도 치면은 이미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검색해보세요. 1979년. 그냥 딱 뭐 사진. 그러면요. 우선 단오장 그 강릉 단오장사 79년 단오장 사진을 찾았습니다. 빨간 옷을 숱하게만 입고 다녀요. 빨간 옷을 많이 입고 다녀. 티셔츠를 뭐 목티 같은 거 많이 입고 다녀요. 자, 제가 보기엔 제가 80년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유행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입고 다녀요. 자, 그리고요. 아니 그러면 거의 그때쯤 되면 그 정도면 통일된 거 아닌가요? 아니 북한 사람 그렇게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강릉에도 그런 그 주장에 따르면 강릉 단오장에 막 접수한 거죠. 난리네. 난리가 북한군이 내려가 접수한 통일이야, 거예요. 통일. 강릉 난리가 났어. 그래 강릉이라고 하니까 또 북한이랑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그들은 그들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방송 다음에 그 영상의 뒤에 삽입될 수도 있어요. 강릉 단오장 사진이. 자, 그리고요. 79년 또 사진 검색했더니 산울림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 있죠. 네. 빨간 셔츠를 딱 입고 있더라고. 아. 아마 제키 사진 같아요. 빨갱이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큰일이네요. 그리고 제가 79년, 81년 막 검색했더니 그 근처 즈음을 검색했더니 음. 그냥 이거는 일반인들이 막 동창 사진 막 카페나 이런 데 올리잖아요. 뭐, 그죠. 야 그때 추억 사진 막 올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뭐 MT를 간다거나 야외를 간다거나 이런 거 기념 사진들을 막 올린 게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건데 네. 구글에 걸린 겁니다. 뭐 다음에 걸린 거예요. 그게 안 막아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전 본 거예요 그냥. 네. 81년 5월이라고 써 있는데 9명인가 7명인가 이제 MT 간 사진 같이 사진 찍잖아요. 네. 그중에 3명이 빨간 셔츠를 입고 있어요. 아. 남자 3명이 빨간 셔츠를 입고 있어요. 아유, 아이고야. 거기도 적화됐네요. 그러니까 그때 빨간 셔츠를 입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는 말 자체가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냥 본인이 나는 입었나 입기 싫었던 거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솔직히 저는. 아 빨간 셔츠는 그때 진짜 입기 어려운 거였나? 왜냐면 진짜 그 시기를 안 모르니까. 살아봤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왠지 빨간 셔츠는 좀 불순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왠지 같아. 옛날이니까 그렇게 튀는 건 그래. 어른들이 안 입었을 거야. 막 그래 흰 저고리만 입고 다니지 않았을까 뭐 이랬을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만 빨간 셔츠가 유행했나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검색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빨간 셔츠를 너무나 많이 입고 다니는 빨간색 상의를 네. 난 남자만 찾았어요. 여자는 너무 많이 입고 있어서 남자만 찾았는데 남자도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의 정의 자체가 잘못됐는데 마치 이 말을 보면 야 그때는 80년에는 빨간색 셔츠를 입는 건 그냥 일반 사람으로는 상상도 할 수 못하는 일이었다 하니까 이 말이 딱 달려 있으니까 그런가? 맞아요. 그랬나 봐.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마치 그럴듯한 말을 넣어놓고 진짜이냐. 그래서 제가 찾은 거잖아요. 너무 많아. 이 거짓말이구나. 네, 이런 거짓말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얘네가 사진으로 참 장난질을 많이 하는데요. 지만원 씨가 이제 사진 장난질 하는 사람의 거의 원조격이죠. 그리고 이제 지만원 씨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탈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자 북한군이 침입했었다. 야, 이게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만원 씨는 뭐를 하냐면 광주 관련된 사진을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의 얼굴을 막 뭐 이렇게 했대요. 막 조합해가지고 북한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얼굴에 조합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 있는 리성권이 예를 들어 네. 광주에 왔던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얘기를 딱 듣고 있으면 광주에 왔던 사람들은 다 TV에 나올 정도로 북한 언론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사람 얼굴은 이렇게 막 조합해가지고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분석했더니 턱이 뭐 쭈그러 나왔고 그래서 과학적 분석인 양 막 빨간색 막 표시해가지고 돼 있어요. 근데요. 막 너무 이게 몇 명까지 있냐면 지금 564명인가까지 갔어요. 왜냐면 광주 600명을 찾겠다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짓이에요 이게. 그런데 자기라고 거기 얼굴 사진 나온 사람 자기라고 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몇 명 됩니다.
소송 냈어요, 이분들이. 지만원 씨가 명예훼손했다. 나를 북한 사람이라고 했다면서 소송 냈고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야, 진짜 근데 그런데 이게 안 알려지니까 사람들은 진짜인가? 이게 저도 맨 처음에 보고 야, 씨 X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지만원 X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계속 보니까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광주 얘가 진짜 헛소리 한다라는 거를 알고 보는 사람이잖아. 아예 작정하고서 가짜뉴스 찾아내려고 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연히 본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유튜브에 얘기했지만 유튜브 말고 유튜브에 영상으로도 나오지만 개인 블로그나 이런 사이트에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요. 카페나 이런데 자 봐라. 과학적 증거다 하면서 광주에 광수들이 들어왔다는 증거다 하면서 지만원 씨의 글이 막 실려 있습니다. 와. 굉장히 과학적 분석이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거기 그 광주에 있었던 사람 중에는 돌아가신 분들, 고인들도 계시고 뭐 하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지만원 사진을 안 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보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들은 날 본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소송을 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원고 승소 판결을. 그런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또 그리고 이 지만원 씨가 하는 말이 얼마나 헛소리가 있냐면 지만원 씨 책에 실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북한군들이 이제 계엄군인 척, 그러니까 계엄군인 척 위장해서 군복을 입고 폭도가 되어가지고 시민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 이런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군인들이 총을 들고 앞에 여러 명 꾸려 앉혀진 사람을 집단으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사진이에요. 네. 시민으로 분리된 사람들 다 이제 시민들이 고개를 숙이고 네. 누워있고 광주입니다. 뒤에 YMCA 써있고. 근데요. 이 사진이 이제 왜 북한군들이 이제 위장한 거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철모와 모자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요. 머리도 길고 다 머리도 지각각이고 하면서 그 군복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민군으로 위장했거나 뭐 이런 얘기다 하면서 붙은 설명이에요. 이 사진이 80년 사진이 아니에요. 헐. 그러면 80년 광주가 끝난 다음에요. 광주를 기리는 그러니까 예를 한 85년 정도부터겠죠. 매년 기리는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연극으로 이런 일이 있었고 퍼포먼스들을 할 거 아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찍힌 사진을 가지고 80년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시민들이 그래서 그 군복을 입고 계엄군이 난 오늘 계엄군, 넌 시민 해가지고 역할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 같은 걸 들고 이렇게 마치 겨누고 있는 뭐라고 하나 이 총도 총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해요? 소품이에요, 소품. 그리고 아래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그런 것도 다 연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연극.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장면이 찍힌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가지고 야 80년 봐라. 이 사진이다. 봐. 군인이라고 니네 군인들이 시민군 다 죽였다고 했는데 봐. 군인 아니지? 얘네 머리 봐. 다 머리 길지. 야, 그리고 옷도 나쁜 놈들이네, 옷도 이거 진짜. 이상하게 입었잖아. 자, 얘네는 이거를... 시민군으로 위장한 북한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봐. 다 시민을 죽이고 있어. 야, 이거는 진짜 야, 이거 알고서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거기에 몇 년 사진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사진 보면서 진짜네? 이 나쁜 놈들.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막 사진 자료가 막 진짜. 있고 막 분석 자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런가 봐. 진짜 북한군이 왔었나 봐. 그래 진짜 사람들이 시민군 다 죽인 건 다 북한군인가 봐. 시민들 다 죽인 건 이런 식의 그런 유언비어들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겁니다. 이 사진 저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보고 나서 듣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나는 이건 뭐지? 이 사람들 뭐야? 왜 이렇게 있지? 라고 했는데 5.18 기념재단에 그분이 이게 소송 자료로 쓰였다고 하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맙소사. 근데 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모르니까 그쵸. 알려지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가짜뉴스가 그냥 가짜뉴스에서 몇 명이 공유하고 그냥 우리끼리 뭐 자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300만 건은 넘고 이건 제가 말했듯이 유튜브에 몇 개만 추려서 제가 갖고 온 게 300만 건인 거예요. 다 합치면 이게 몇 명이 봤을지 모르고 그리고 조회수가 확인되지 않는 개인 블로그, 사이트, 카페, SNS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추릴 수가 없어서 못 추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웬만한 거는 다 이제 5.18은 다 진실 규명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내용을요. 전두환이 회고록에도 썼어요. 전두환 회고록에도 지만원 씨 등은 이제 북한에서 북한군이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쓰면서 계속 사실이 그래? 의혹이 되고
팩트로 이거는 시민들이 그 불의한 거에서 일어난 그런 정의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었다라고 했던 그 사실 자체 명제를 계속 뒤틀고 흔들고 하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아래 양 옆에서 다 이뤄지고 있는 지금 일이다. 이 5.18 38주년에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아직도 유족들은 그래서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걸 올리고 유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퍼나르기만 하는 사람들이라도 이제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게 제일 문제냐면 이게 막 사진 막 들어가고 아까 사진 조작된 사진이잖아요. 조작된 사진 아까 열사릉 북한에 있다는 열사릉도 조작된 사진이거든요. 네. 그 사진 그리고 아까 무슨 빨간 셔츠 입은 건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어서 뭐 그 사진이요. 거짓말이고. 지만원 씨가 막 얼굴 갖다가 막 이 얼굴이고 얘는 리성건이고 뭐 얘는 황장엽이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네. 그 600 몇 건 사진이죠. 그런 사진들 이런 것들 그리고 TV에서 방영됐던 프로그램 TV조선이랑 채널A가 했던 공식이잖아요. 네. 방송이 헛소리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가 만들어놓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 조작해놓은 게 아니라 방송사가 낸 거예요. 엄청나게 큰 파격 이건 엄청나게 큰 파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영상들이 다 조합되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 정보를 봤어. 야, TV에도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고 사진도 있고 봐. 이건 이런 증거가 있고 쭉 봐. 이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빼박 증거다 이렇게 쓰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는 이거는 딱 걸린 거다. 이거는 5.18에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다 하면서 이걸 퍼나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과연 그 퍼나르는 사람이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알고 퍼나르는지조차도 모르겠어. 그 사람은 의도를 갖고 이거는 가짜 뉴스지만 내가 이렇게 홍보해야지 라고 해서 하는 건지 정말 봤더니 진짜 같아서 퍼나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냥 퍼나르더라도 저는 어쨌든 벌금을 때리고 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원죄작자 찾으면 지만원 같이 그런 거를 적극 유포하는 사람들은 전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사회의 큰 폐해다. 아직도 피해자들이 존재하잖아요. 한국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지금 전두환 떡떡거리고 사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렇죠? 지금 막 경호원들 거느리고 사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제는 아예 그 희생자들을 야 이건 북한군이었다. 북한군의 선동에 놀아난 사람들 이런 식으로 계속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큰 문제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가짜뉴스 하나의 줄기는 북한군 개입설. 또 하나 줄기는 작년에도 민원연이 다룬 적이 있는데요. 네. 5.18 유공자들의 엄청난 특혜. 아. 이 가짜뉴스 엄청 많죠?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죠. 또 네. 그냥 언론에 일단 되게 많이 노출이 되는 논리죠. 네. 아직도 이 논리가 아직도 흥행하더라. 그래서 공부해도 소용없어. 일베가 만들어낸 영상이죠. 니네 공무원 공부해도 소용없어. 왜? 5.18 유족들이 유공자들이 다 가져가. 10%야. 뭐 가산점 10%야. 막 이런 얘기 있죠. 이런 가짜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그 5.18 유공자 관련된 가짜뉴스는 주장은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족들이 과도한 취업 특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주장이 하나고요. 또 하나, 5.18 유공자의 수만 명의 자식들이 네. 공무원 취업 기회를 싹쓸이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5.18 유공자들이 6.25 참전 용사들보다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부적격자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유공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다섯 번째, 정부가 부당하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쭉 보면은 5.18 유공자들이 막 계속 늘고 얘네가 다 취업을 다 해먹고 그런데 또
자격도 안 되는데 괜히 5.18로 넣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부는 이거를 은폐하고 있어. 이런 게 주장의 쭉 맥락이거든요. 네.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요. 5.18 광주 민주화 유공자 가족들이 과도한 취업 특혜를 누리고 있다. 라고 하면서 네. 국가유공자 가산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 이게 그냥 막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또 나왔던 또 그런 데가 있습니다. 프리덤 뉴스 거기 이야기했죠.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거기서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미주중앙일보라고 해서 그런 블로그에서도 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실체도 불분명한 5.18 유공자 및 그 가족들이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젊은 세대에 이런 공무원과 교원 임용, 취업 등에서 역차별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저는 이 논리가 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북한군이랑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너가 지금 피해보고 있는 거야 라고 젊은 세대들에게 그렇죠. 5.18을 왜곡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 쓰고 있는 딱 겁니다. 2030 세대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렇지. 그런. 너 네. 지금 취업 못하는 거 네. 누구 때문일까? 5.18 때문이야. 유공자들. 유공자들 실제로 유공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폭도들이었는데 혜택 받고 있어.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양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우선은 국가보훈처에 따르면은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모두 뭐 고엽자 피해자 네. 뭐 이런 사람 다 같이 해서 모두 다 주어지는 겁니다. 네. 동일하게. 동일하게. 그리고 5.18 유공자 얘네 가짜뉴스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10%다. 5.18 유공자는 10% 받는다. 하는데 아닙니다. 다 똑같이 5%. 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공자 본인은 10%예요. 본인이 지금 취업할 때가 유공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10%인데 자식들은 5%예요. 네. 그런데 유공자 자식이 없으면 입양 자녀가 만약에 있으면 한 네. 명까지만 5%가 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런 가산점을 받아서 싹쓸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근데요. 5.18 유공자의 규모는 네. 국가 유공자 규모에 비해서 매우 극소수입니다. 0.5%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고엽제 피해자, 뭐 참전용사들 그런 그분들의 자녀들이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0.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18 유공자들이 싹쓸이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구체적인 자료를 피해망상이네요, 진짜. 구체적인 자료 말씀드리면 현재 2018년 4월 말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 보훈 대상은요. 84만 9,390명이에요. 네. 이 중에서 5.18 관련 보훈 대상은 네. 4,397명입니다. 0.5%예요. 그런데 여기서 공무원 시험을 다 싹쓸이하고 있대잖아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인원은 네. 유공자 본인이 3,600명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1,000명밖에 안 돼. 1,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훨씬 더 적어요. 그런데 수만 명의 자녀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가짜뉴스로.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 정부는요. 합격률에 제한 장치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뭐 이렇게 내가 유공자들을 쭉 선발해. 우선 유공자들 선발하는 사람이 다 5.18 유공자도 아닐 뿐더러 뭐 0.5%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데 만약 선발할 때 싹쓸이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뭐 30% 이상은 안 돼.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인원수에. 그래서 싹쓸이하고 있다는 말도 팩트가 아니다. 정리하자면 유공자로 국가 유공자 전체 유공자로 한 사람들은 다 돼도 만약 공무원 시험 다 그 사람이 다 응시했어. 응모해가지고 이번에 최대 30%까지 밖에 못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유공자들이 막 다 응시한다고 쳐. 근데 이 유공자들 중에서도 명단 중에서 0.5%밖에 5.18 유공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수만 명이 싹쓸이하고 있다는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거짓 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정말 악재적이네요. 5.18 유공자들이 6.25 참전 용사들보다 더 큰 혜택 받고 있다. 이거 어때요? 약 들으면 어때 느낌이?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그 글을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들은 그런데 6.25 참전용사는 태극 무공 훈장을 받아도 월 수령액이 18만 원인데 상대적으로 5.18 민주 유공자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6.25 참전 유공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방치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5.18에 이 정부가 너무 5.18 유공자들을 우대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5.18 민주 유공자들과 6.25 참전 용사들은 달라요. 그죠. 만약에 6.25 참전 용사, 그러니까 참전만 했다. 참전만 했으면 이제 훈장이 주어지고 월 수령이 나옵니다. 그럼 5.18 시위에 5.18 뭐 항쟁에 참여했다. 그럼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시위 참여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때야지 나올까요? 뭐
거기서 뭐 심한 부상을 입거나 죽거나. 네, 사망하거나 뭐 진짜 그러니까 어떠한 피해 사실이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네. 나오는 금액과 네. 유교에 참전하는 걸로 받은 그 금액을 그걸 비교한 겁니다. 만약 6.25 참전했다가 돌아가시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그런 네. 분들은 혜택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자,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번 비교해 봅시다. 국가 유공자들과 달리 5.18 유공자들은 매달 연금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참전 용사들은 만약에 내가 상위 군인이 됐거나 뭐 이렇게 되면 보통 매달 116만 원에서 많게는 적게는 116만 원에서 많게는 422만 원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거죠. 내가 5.18에 참여해서 내가 다리가 뭐 부상을 입었거나 하면 매달 연금 받는 시스템은 아닌데 그 만약에 6.25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다리가 다쳤거나 이러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상 피해 정도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 참전한 사람과 뭐 죽은 유족들 이렇게 비교해버리면 더 여기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식의 거짓 루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쁜 게 표로 비교를 해. 막 표로 해놔. 또 이성적인 척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비교 대상 갖고 표로 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표 보면 어머 혹하는 그런 보도를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또 뭐 부적격자도 5.18 유공자로 막 해가지고 계속 늘고 있어요. 해마다. 네. 우선은요. 해마다 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고 있어요. 5.18 유공자가 줄고 있어. 왜 그럴까요? 이상하잖아. 사망하고 사망하셨는데 사망하면 유족들한테 가야 되잖아. 네. 자식이 없으니까. 혼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가정을 꾸릴 수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아서 오히려 5.18 관련된 보훈 대상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적격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권노갑, 이윤형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은평 이런 사람들 5.18에 니네 없었는데 얘네가 왜 5.18 유공자가 돼? 근데 5.18 여기에 광주에 있었던 사람이 5.18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때 당시에 뭘 했냐? 5.18이 뭐였어요? 당시에 전두환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었어요. 5.18이 일어난 거는 김대중 내란음모에 김대중이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광주에서 먼저 일으킨 거야. 5.18에 우리 송건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내란음모 사건이 연루되어 있죠. 자기 뭐 문화부 뭘 네. 준다고 했다고. 그래서 지금 5.18 묘지에 안장되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범인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광주를 갖고 와서 근데 내가 일으켰지 하면서 고문당하고 구속당하고 막 거의 뭐 사형 선고받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 같이 포함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5.18이 없었는데 권노가 받았네?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모르면서 야 부적격자도 들어가 있어.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완전 틀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부는 무슨 5.18 관련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정부는요. 어떤 보훈 대상도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명단을. 그런데 5.18만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가짜뉴스들이 아직도 판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쭉 봤는데 너무나 많아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고무적인 일은 뭐냐면 저희가 사실 맨 처음에 3월부터 이런 걸 기획하면서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받고 이거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야겠다. 언론이 안 달아주고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가 이거 해서 보고해야겠다.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변하지 않았지만 많은 언론들이 네.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팩트체크하는 보도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계속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북한군 침투설, 뭐 헬기 사격 문제, 유공자 문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팩트체크하고 있어요. JTBC 했죠. 노컷뉴스 했지, CBS 했죠. 한겨레 하죠. 경향신문 하죠. 많은 언론들이 붙어서 야 5.18 가짜뉴스 만들지 마. 이거의 진실은 이래 라고 하는 시도들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 동아일보도 이제 나온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어쨌든 한번 예전에 미리 정리됐어야 되는 것들이 다시 한번 역사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걸 다시 안 돼, 이거 막아야 돼 라고 하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매우 고무적입니다. 물론 저희 보고서 내용이 많이 나와서 좀 아쉬웠지만 발표되기 전인데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좀 아쉽죠. 여기저기서 하면 다 좋죠. 제가 그러니까 그렇죠. 내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우리 센터원들이 이렇게 한 거 내가 일바야 이런 건가요? 그런데 다른 곳에 나와서 좋지만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시대가 변화가고 있다는 거에 증거가 아닐까. 그래서 빨리 다져놔야 된다. 지금
또다시 얘네들이 어떤 식의 장난짓을 할지 모르니까 빨리 아까 배나은 활동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부녀회장님 말씀처럼 가짜뉴스 생산하는 애들 다 구속 처리하든가. 굉장히 이거는 그냥 야 표현의 자유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네 혼자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또 왜곡하는 문제고 또 그 피해자들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정말 2번 죽이는 거. 그렇죠. 또 하나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엄청나게 두둔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 왜 이런 얘기 지난번에도 한번 했어요. 왜 전두환이 요즘 치매 걸렸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왜 지금 와서 회고로 오냐 이제서야. 죽고 나서 자식들에게 자손들이 전두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야 전두환이 죽인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논란의 영역이야 라고 놔두려고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무리를 해가면서 이 역사 왜곡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짜뉴스를 엄벌하는 걸 해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다 차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또 이상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다고 하니까 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하나씩 정리하면서 자기의 위치에 맞지 않게 네.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공공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언론이 제대로 된 걸 전달하는 걸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오히려 왜곡하는 사람 외국의 가짜뉴스, 주체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건 발언지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네. 아 이게 그럼 이거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 되나요? 네. 아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보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우리 센터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요. 아이고. 네, 센터원들이 정말 많이 찾고 이것저것 정보도 많이 찾고 해서 지금 보고서에 좀 더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고서 나오면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런 거 유포하셔야 됩니다. 가짜뉴스 유포되는 것보다 반해서 더 많이 유포하시고 아니다. 그리고 숙지하셔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게 전 너무 충격이에요. 20, 30대 뿐만 아니라 10대 다 보고 있다는 거. 그냥 나이 많으신 분들이 원래 그런 왜곡을 하셨던 분들이 보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세대에 지금 퍼져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5.18 특집 요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탈탈탈. 안녕. 5.18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언제나 현재로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미안함으로 그 뜨거웠던 인간의 기억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손을 맞잡고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